지금 심정은 좀 어떠신가요? 검색하면 할수록 더 무너지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13년 전에 제가 딱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지금 인터넷에 있는 헤르페스 정보들 솔직히 쓰레기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이 헤르페스 걸린 기괴한 사연들, 걸리면 인생 끝난다는 인식들, 제품 팔려고 겁주는 과대 광고들,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실제로는 머릿속만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4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헤르페스가 뭔지, 재발을 줄일 수 있는 진짜 노하우는 뭔지, 이 라이신을 먹어도 왜 재발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멘탈이 무너진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까지 꼭 끝까지 보세요. 지금 여러분한테 가장 필요한 영상이 될 거예요. 제 13년을 이 영상에 압축해뒀습니다.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알다시피 한번 들어오면요, 이 청골 신경절이라고 뼈 근처 신경 다발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건드릴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여기에 있다가 틈만 나면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다시 올라오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너져요. 완치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짜증은 날지언정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공포심을 느끼게 된 건지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198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의 한 제약사가 아시클로버라는 신약을 개발했어요. 항바이러스제가 이때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헤르페스 증상은 대부분 경미해요.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저절로 낫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굳이 비싼 약을 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 제약사 입장에서는 큰 고민이었겠죠. 그래서 선택한 전략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공포 마케팅. 이 생식기 헤르페스를 불치의 성병으로 포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광고에서는 헤르페스 환자를 고립되고 우울한 사람으로 묘사했고요. 친구들과 멀어지고 연인에게 거절당하고 혼자 방에서 울고 있는 장면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이약이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요, 피곤하면 입술에 뭐 나는 것처럼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내가 더러운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그 생각, 그게 이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에요. 40년 전에 약을 팔려고 설계된 인식이 박혀서 내려오는 거예요. 헤르페스 환자들이 호소하는 고통의 90%는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낙인에서 온대요. 병보다 시선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현실은 이렇습니다. 2025년 작년 한 해에만 신고된 헤르페스 E형 감염자가 5,561건, 흔하다고 알려진 성병 클라미디아 4,634건보다 무려 2배나 많습니다. 전문가들은요, 무증상 감염자를 포함하면 30대 이상 성인 중에 20에서 30%가 헤르페스 E형을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추정해요. 이 성인 3, 4명 중에 1명이에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생명이 위협되는 질환 아니란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럼 이제 핵심은 하나죠. 관리하느냐, 방치하느냐. 이 방치하면 10년이 지나도 재발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면 재발이 완치 수준으로 없어져요. 제가 처음에 1년차 때는 거의 매달 8번 넘게 재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0번이거든요. 재발 안 한 지 한 3년은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 항바이러스제는 속도가 생명이에요. 이 많은 분들이 물집이 올라오면 그제서야 병원을 가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응답은 전조 증상이 올 때거든요. 따끔하거나 찌릿한 그 느낌이 딱 올 때, 그때 항바이러스제를 바로 먹는 거예요. 이 간지러울 때 먹느냐, 물집이 올라오고 나서 먹느냐, 이 차이가 회복 속도 전체를 갈라놓더라고요. 실제 임상 가이드라인에서도 전조 증상이나 수포 발생 초기에 이때를 골든타임으로 못 받고 있어요. 저는 전조 증상을 확실하게 느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건 항바제 바로 먹어야겠다 느낌이 딱 와요. 그래서 이때 먹으면 전조 증상에서 끝날 때도 있고 수포가 올라와도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꼭 하필 주말에 재발하더라고요. 그럼 약을 처방 받고 싶어도 못 받잖아요. 마음은 급한데 방법은 없고, 그래서 뭐가 중요해지냐면 항바이러스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먼저 해보세요.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미리 병원에 가서 처방 받아두고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병원 가서 또 받아두고요. 그렇게 한 번만 해주면 앞으로 계속 여분이 생겨서 바로 대처할 수 있어요. 요즘은 이 닥터나우 같은 앱으로 비대면 처방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병원 가지 않아도 바로 약국에서 약 처방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도 비대면 처방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오래 먹으면 내성 생기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항바이러스제는 내성률이 극히 낮고요. 6개월 정도 매일 먹을 수 있는 억제요법이란 것도 가능하니까 일주일 정도 먹는 건 내성이 거의 안 생겨요.
그리고 수포는 절대 터뜨리지 마세요. 수포 안에는 엄청난 양의 바이러스가 들어있어요. 이걸 터뜨리면 주변으로 번지고 세균도 감염되고 회복도 훨씬 늦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환부를 만진 손으로 다른 부위 절대 만지지 마시고요. 점막 길이는 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가, 입술 이런 데 다 점막이에요. 이제 수면. 이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 단백질을 만들어요. 이게 바이러스를 억제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게 안 만들어지고 결국 바이러스 억제력이 떨어져서 재발이 하는 원리거든요. 7시간 정도는 충분히 주무시고요.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2, 3일 동안 2-3시간밖에 못 잤다? 바로 재발합니다.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이 올라가요. 이 헤르페스 입장에서는 이게 신호거든요. 그래서 감정 소모가 큰일 이후에는 재발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닌 거죠. 혹시 예견된 스트레스 받을 상황이 있다면은 그 주간은 라이신을 늘려주세요. 그러면 몸이 버텨내기도 하더라고요. 초콜릿 끊어라, 견과류 끊어라, 커피 끊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 끊어도 돼요. 일반 식품에 들어있는 아르기닌 정도는 이 라이신을 꾸준히 드시고 있다면은 같이 먹어도 무방해요. 이 라이신이 아르기닌을 이미 상쇄하고 있거든요. 고농축 아르기닌 보충제는 조심해야 돼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는데 이 김종국 아르기닌 한 포 먹었다가 바로 재발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르기닌 보충제는 완전히 끊었어요. 헬스 하시는 분들 많이 드시잖아요. 헤르페스가 있으시면요. 아르기닌 보충제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바이러스한테 직접 먹이 주는 거예요. 이 생활 습관을 이렇게 잘 챙겨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제를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헤르페스 관리에 도움되는 성분들을 원리랑 같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L-라이신. 헤르페스 관리에서 라이신은 이미 곡물이 됐죠. 근데 왜 먹는지 알고 드셔야 돼요. 이 바이러스는 아르기닌을 먹고 증식을 해요. 그런데 이 라이신이 아르기닌이랑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착각을 하고 라이신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증식이 안 되고 오히려 힘이 점점 빠져요. 가짜 먹이를 먹었으니까. 임상 연구에서도 라이신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재발 빈도랑 회복 기간이 모두 확연하게 좋아졌어요. 용량은요, 예방 목적으로는 하루 1000mg이면 충분해요. 재발 조짐이 있을 때만 2000에서 3000 정도, 한 일주일 정도만 그렇게 드세요. 매일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섭취법이에요. 두 번째, 베타글루칸. 이 면역의 기반을 잡아주는 성분이죠. 베타글루칸은 원래 인체에 없는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몸이 이걸 보면 침입자가 들어왔다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이 세포가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직접 공격해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도 필수로 챙겨 먹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죠.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확실한 체감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아연이에요. 이 아연이 부족하면 T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T세포가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잡아내는 면역세포인데 이 아연이라는 재료가 없으면 T세포가 안 만들어지고 바이러스 잡아낼 힘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아연도 꼭 챙기시고요. 네 번째, 유산균이에요. 유산균까지 챙겨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거든요. 장이 건강하면 면역이 제대로 작동하고 장이 망가지면 면역 전체가 흔들려요. 이 유산균이 장내 유익균을 늘려줘서 면역 반응을 제대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프로폴리스. 이 프로폴리스는 기대할 수 있는 효능이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이죠. 라이신이 증식을 막고 베타글루칸이 면역을 깨우고 프로폴리스가 침투 자체를 막는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이 세 개가 동시에 작동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이쯤 되면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걸 다 챙겨야 돼요. 저는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비용도 비용이고 매일 이걸 다 챙겨 먹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국내산 라이신이 너무 잘 나왔어요. 제가 라이신 시장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다 살펴보고 비교해 봤거든요.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분들을 가장 잘 고려한 제품이 제가 보기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는데요. 영양 성분이고 생활 습관이고 다 중요한데요. 지금 이 순간 가장 힘든 게 사실 이 물집이 아니잖아요. 나 이제 연애 못하는 거 아니야?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내 몸 더러워진 거 이런 생각들 때문에 더 힘드신 거잖아요. 근데 앞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두려움, 수치심, 내가 더러운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 그게 헤르페스의 진짜 모습은 아니에요. 40년 전에 약을 팔려고 살게 된 공포라고요. 전 세계 헤르페스 2형 보유자가 8억 4,600만 명이에요. 국내 성인도 25%에서 30% 가지고 있고요. 다들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헤르페스로 호소하는 고통의 90%가 이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낙인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병보다 시선이 더 무서운 거죠. 근데 그 시선 자체가 애초에 설계된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연애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고요.
아이도 나올 수 있어요. 인생 망한 거 아니에요. 페리페스 따위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드신 분들은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제가 상담도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카카오 채널에 있는 상담실도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확진 직후 72시간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뒀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또부터 받아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정보가 필요한 분 주변에 계시면 영상 공유해 주시고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